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폭락 사태, 이것 모르면 후회할 겁니다. 오늘 원전이 좀 급락이 나아졌죠. 뭐 이슈야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 사실을 좀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영향 끼치는지, 역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원전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왜 빠졌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이 체코 원전을 수주를 받았는데 뭐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거 부당계약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한수원이 이제 한전이랑 같이 이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형 원전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기술력으로 만든 원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출할 때마다 이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한 기당 대략 5,600억 원의 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출할 때마다 5,600억 원 정도를 보증한다 라는 얘기죠. 왜 보증을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협정서에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한 9천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 한 기를 받으면 거기다가 9천억 정도는 뭐 다른 데 건 안 쓰고 무조건 웨스팅하우스 거를 이만큼은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9천억 플러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의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2,400억 원을 그냥 줘야 돼요. 이거는 뭘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2,400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1조 1,400억 원의 돈을 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총 1조 1,400억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당계약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이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원전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뭐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부당계약이냐 아니면은 원래 부당했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계약에 대한 좀 사실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떻게 호구 잡혔다라고 하죠.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1987년으로 우린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이 기술력의 주 메인은 아니에요. 그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웨스팅하우스라고 쓰는데 원래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닙니다. 원래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고 원래 이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인수합병에 거쳐서 웨스팅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7년 우리나라는 APR 1400, APR 1000 원전 기술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술 이전을 받아옵니다. 야, 나한테 기술 이전 좀 해줘. 돈 줄게. 그럼 계약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 이전이란 게 뭡니까? 기술을 주고 기술을 팔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알아서 써라. 끝이에요. 그럼 4천만 달러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1997년도 6월에 또 3천만 달러를 지불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계약이냐 이거는 제3국에다가 수출해도 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해도 됩니다. 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이 기술을 써도 되고 3국에다가 수출해도 된다라는 계약까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시비 걸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도 오케이까지 여기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언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에 사실 이 특허건도 2007년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시비 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2007년에 다 끝납니다.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수원이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삼습니다. 야, 그거 지식재산권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야지. 우리가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미국한테 허락 받은 걸 가지고 너네가 수출을 해야지. 왜 너네 마음대로 수출을 하냐? 그래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항을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니, 야, 우리 거 아니냐라고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 이미 특허 기간까지 다 끝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 당시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설치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 당시에 1987년에 돈 주고 1997년에 돈 주고 또 2009년도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 같은 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측의 승인을 받고 오케이 너 수출해 라고 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총 한 4조 정도 넘겼어요. 웨스팅하우스한테. 돈 많이 넘겼죠. 자문료,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삥 뜯기는 돈도 있었는데 또 이게 수주도 넘기고 하면서 한 4조 정도 얘네가 얻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라카 원전을 그 당시에 수출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대로 끝인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2022년,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폴란드 원전 사업에 또 수주 경쟁자로 붙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붙죠. 근데 거기서 또 뭘 하냐면은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야,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수출해도 되니? 바라카 원전 때 걸었던 시비 그대로 겁니다. 돈을 줄 대로 다 줬죠. 근데도 또 시비 걸어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이 됐다. 당연하죠. 처음에 기술 이전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원천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허락을 너네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한테 받아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허락을 해주면 이게 수출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싸우다 보니 누가 눈치가 보여요? 폴란드가 눈치가 보이죠. 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가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가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하죠. 일정한 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자금으로 이거 원전 건설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은 미국 원자력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게 이제 메인이죠. 메인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 이 협박을 해가지고 얻어갑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1단계 사업자를 받고 나서 누가? 한수원은 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메인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뭔가 원전으로서 하려 그러면 원전으로서 돈 좀 벌라 그러면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와서 시비 걸고 돈 뜯어가고 시비 걸고 돈 뜯어가고 근데 그 규모가 뭐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뜯어갑니다. 폴란드 사업도 당연히 1단계가 조 단위일 거고 한수원이 2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양보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시비 안 갈게. 알았어, 너 가져가. 그 당시에 2단계는 저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시비 걸린 게 어디냐면은 체코 원전이에요.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직접재산권 분쟁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매번 해왔던
흐름대로 협업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수주를 넘겨주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협업으로 해결한 거죠. 수주도 좀 주고 삥도 좀 뜯기고,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설계만 하고 주기기 수주나 이런 것들은 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꿀단지 같아요. 왜? 툭 치면 돈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를 미국이 계속 들고 있어야 이거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또 시비 걸면 또 몇 조 단위 수조가 나오고, 또 시비 걸면 수주가 나오고, 협박도 되고, 그래서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 협업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인수하면 되지 않냐? 야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야, 너가 인수해버려. 어차피 너가 얘네 거 다 만들잖아. 야, 인수하자. 그냥 돈 좀 들여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인수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좀 주요 기업을 다른 나라에서 인수를 해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과연 어떤 조건으로 인수를 해갔느냐, 그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US 스틸 인수입니다. 일본제철이 최근에 US 스틸을 인수해갔죠. 근데 과연 어떤 조건으로 인수해갔는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대기업 US 스틸 인수를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 승인을 전제로 140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원래는 1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4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해봤자 뭐 1조에서 2조 사이만 투자하겠다였는데 이게 한 거의 20조 가까이로 늘어버린 거죠. 원래는 한 1, 2조 정도에서 투자를 20조를 하겠다로 늘어버린 겁니다. 인수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투자만 20조예요. 그래서 US 스틸 인수를 위해 10배로 끌어올렸고요. 추가로 일본제철은 US 스틸을 인수를 하고 나서 혹시 너네가 이거 공장 다 지워버리고 우리 미국 떠나면 어떡해? 그래서 10년간 생산 능력 축소 거부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본제철이 US 스틸 입지를 줄이려고 생산량을 미국에서 줄이려고 하면, 왜냐면은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이러면 손해니까 일본에다 그냥 생산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US 스틸 공장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생산 감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미국에서 생산을 줄이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줄이지 마, 유지해. 거기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말이야. 공장 직원들 자르려고 안 돼, 유지해 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까지 줍니다. 생산량도 강제로 유지가 되는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인수를 하려고 뭐까지 했냐면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도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보유할 경우 간부의 선임이나 해고라든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식인 황금주를 줄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이 뭐 100주가 있든 1000주가 있든 대주주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주만 있어도 이 주요 경영권에 어떻게 보면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별론데? 야, 그 별론데? 이거 별론데? 저거 별론데? 를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주를 누구한테? 미국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제철은 US 스틸의 모든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상장 폐지하고 다시 주식을 발행해서 황금주를 미국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도 누구한테 있다? 미국한테 넘기는 거예요. 분명히 인수합병하는 건 일본제철인데 방금 전에 얘기한 생산량도 마음대로 못 줄여, 경영권도 없어, 투자는 일본제철이 해. 그래서 미국 정부가 US 스틸의 황금주를 보유할 경우 인수한 다음에 미국이 US 스틸에 대한 영향권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걸 인수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돈만 투자하고 US 스틸만 살리고 돈만 투자하고 경영권 뺏기고 그 다음에 생산량 유지시켜주고, 이건 사실상 거의 뭐 부당합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를 만약에 인수를 하려면 지금 가만히 냅두면 얘네들은 툭 치면 돈이 계속 나와요. 근데 굳이 얘네가 인수합병을 승인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 계속 원전 수주 받을 거고 거기 계속 우리 기술 쓸 거고 우리가 툭 치면 돈 계속 나올 거고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걸 인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부당합병 아마 지금 뭐 2, 30조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 100조 가량은 투자할 생각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 보는 게 맞아요. 웨스팅하우스를 그냥 기업 가치로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미국에서 놓지 않을 확률, 미국에서 정말 부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불가능하고 체코 원전에서도 사실 기술료 뺏기고 수주 뺏기고 해서 1조 가량 돈을 주고 있잖아요, 한 기당.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항상 그래 왔던 거고 지금까지 매번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출나거나 대단하게 나쁜 일은 아니었다. 항상 뜯기던 만큼 뜯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재산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1987년도 이후로 계속 생겼던 문제고 매번 돈으로 해결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87년 이후 합리적으로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특허 끝났죠. 기술 이전 받았죠. 제3국 라이선스 계약 맺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해결을 봐야 수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결 보려고 돈 주고 수주 주고 나눠주고 양보해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인수해버리면 되지 않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려면 최악의 조건으로 방금 US 스틸을 일본제철이 인수를 한 것처럼 모든 걸 내주고 인수해야 하고 오히려 협업관계가 덜 손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워낙에 높았잖아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좀 흔들림이 저는 컸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자체로 방금 이 부당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매번 그래 왔던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단히 뭔가 문제가 됐고 대단히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번 계약에 호구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번 계약을 보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지만 이번에 흔들림이 큰 거는 단기 고점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이슈는요. 이 이슈는 저는 크게 정말 이 원전 산업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 매번 그래 왔고 그 기반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맨날 원전 수주를 받아왔고 그 원전 수주를 통해서 커왔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이 그냥 단순히 높아서 저는 그 영향이 좀 하락세가 컸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나오는 뉴스가 좀 임팩트가 있고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고 해도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당하지 않다. 왜 부당하지 않냐? 매번 부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특출나게 부당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매번 부당했던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전 기업들을 흔들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번 원전은 그냥 단순히 높아서 저는 이 리스크를 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흔들린 게 아닌가, 핑계를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그럼 앞으로 크게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 200% 오른 기업은 뭐 전력기기나 다 똑같아요. 계속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올랐다가 뭐 한 30% 조정 줬다가 또 50% 100%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단순히 계속 우상향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번에 나온 뉴스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때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네, 저 개인정보 받아봤자 쓸 데도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얘가 얘기하는 건 제가 중요한 거를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알람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어플을 무료로 설치하면. 그럼 이것만 허용이나 승인해 주시면은 제가 중요한 글을 올릴 때 알람이 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허용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좀 2분기 실적 성장이나 상반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 같이 정리하자, 또는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는 무료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궁금하다, 관심 있다 하시면은 들어가서 한번 이 공직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19일, 18일, 14일, 13일, 1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무료니까요. 다 확인하시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모든 자료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진짜 다 보고 있어요. 댓글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